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황 판단 강의하는 길교범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8일 동안 모의고사 강의 진행할 텐데요. 오늘 첫날이라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좀 가미해서 안내 좀 드리고, 그다음에 1회 문제에 대한 코멘트 해봐 드릴 텐데요. 좀 전에 시험 끝나자마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을 끝내고 나시면 남는 게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남기셔야 되는지를 좀 안내해봐 드리면, 시험 직후에 그냥 덮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문제를 푸신 기억은 시험 직후에 가장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해서 못 건드린 문제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내가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바로 시험 직후에 왜 틀렸는지를 메모해 두셔야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해서 시험 직후에 틀린 문제 중에 잘 풀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사고 과정을 좀 복기해 주셔야 되고요. 조금만 지나도 기억 흐릿해지거든요. 그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상황 판단 철저하게 선구안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전에 안내해 드렸듯이 문제를 3개로 좀 분류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해설지 페이지 12페이지에 표 있으니까요. 첫 번째 턴에 바로 풀만한 문제들, 그 다음에 밀어놨다가 두 번째 턴에 푸실 문제들,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풀지 않으실 문제들을 이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테고요. 우리 N-1개 정보 처리, 하나 줄여서 정보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많으시겠죠. 첫 번째 턴에 푸실 문제. 그래서 일어나다 푸실 문제와 넘길 문제 이 두 가지만 좀 체크해 주셔서 나중에 상담하거나 할 때 그거에 대한 기준을 좀 같이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분석은 좀 해봐달라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은 50분에 시작하는데 끝나자마자 5분, 10분 쉬시고 나머지 개인 리뷰 좀 해달라는 의미로 50분에 시작을 할 건데 조금 진도 밀리면 살짝 당겨질 수도 있는 점 참고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혜택에 대한 안내를 좀 해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모강도 그렇고 기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질문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강 기간에는 일단 모강 질문만 좀 받을게요. 다른 기출 문제는 좀 정리하기 좀 힘들어서 모강 기간에는 일단 모강 기출문 받고, 그다음 모강 기간 끝나고 나면 시험 때까지 기출 질문 받을 건데, 오늘 새벽 한 3시 반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픈 그 방을 처음 만들어 봤어요. 그전에 플러스 친구 이용하다가 처음 만들어 봤는데 수업 때 왔더니 한 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고, 근데 마이크 잡은 라이언인가? 근데 그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이크가 아니라 요즘 사인펜 잡은 말이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혜택 있는데 오픈 채팅방 있으니까 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 모르는 문제 알려주시면 그에 따른 보충 문제를 수업 때 나눠드리든 아니면 2월에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노른자 특강 때 좀 더 하든, 특강은 주말에 다른 수업과 최대한 겹치지 않는 일정 잡아서 진행할 예정이라서요. 시험 전주 주말까지 3월 4일 전주 주말까지 매주 꼬박꼬박 모여서 좀 진행할 예정이고, 여러분 피드백 받아서 할 수 있게 촬영하지 않고 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참고 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강 끝나면 설 연휴 주간이긴 한데 어쨌든 모강 끝나면 상담할 거고, 상담하실 때는 요 데이터베이스, 개인 데이터베이스 쌓아오셔야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실속 있는 상담, 뻔한 상담 말고 좀 실속 있는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호 발송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좀 잘 데이터베이스 쌓아오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시험지 접지 형식 잘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글자나 장평, 자간, 표 간격이나 여백까지 다 기출스럽게 맞춰놨어요. 최대한 기출스럽게 맞췄는데 오늘 길이가 좀 길긴 했죠. 문제를 좀 가득가득 채웠던 1회인 것 같긴 한데요. 말씀드렸던 스킬 쓰면 다 읽지 않고 해결되는 문제가 더 많아서 다 읽고 푸실 문제가 없었으니까 1회에는 조금 다 읽고 푸는 분과 발췌도 좀 스킬 쓰시는 분들과 좀 차이를 좀 보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아직 상황 판단 적응이 좀 덜 되신 상태여서 그런지 1회가 조금 어려운 해차긴 했는데 제 예상보다도 좀 평균은 더 낮게 나오긴 했어요. 일단 다 원인 분석,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한 문제 한 문제 다 소상히 다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고요. 해서 시험지 최대한 기출 구현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당일날도 눈 안 풀리시는 분들은 특히 언어논리 같은 경우는 기출하고 형태 똑같은 시험지를 한 장 4문제 정도 들고 가서 풀어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상황 판단 직전에야 이미 풀릴 만큼 풀렸고 체력이 힘든 거지. 그때 몸이 덜 풀리지 않았을 텐데 상황 판단 필요하시면 한 장짜리 4문제 새로 보는 문제 준비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실전이거든요. 실전 앞선 시점인 거니까 그런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서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첫째 쪽이 되게 안 읽히는 분들은 시험지랑 똑같은 형식의 4문제를 혹은 2문제를 들고 가셔서 풀어보시는 거고 무조건 정신승리. 잘 읽히면 좋은 거고 안 읽히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땐 또 정신승리하길 이따 시험 시간에 이렇게 안 읽혔으면 큰일인데 미리 한번 풀어놨으니까 이따는 요거보단 좀 잘 읽히겠지. 그날 모든 멘탈 승리를 하셔야 어떤 컨디션도 끌어올릴 수 있고 어떤 실력도 발휘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실력 관리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 컨디션 관리도 되게 중요한데 시험지에 대한 안내도 살짝 해봐 드릴 거고 그래서 시험지 받아가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등록인은 올해도 2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들었는데 시험지 제출 부수는 그거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되도록이면 강제성 있게 오셔서 시험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전처럼 시험 연습 해주셔야 되는 건데 아침에 와서 강제성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쥐어짜서 한 90분까지 보는 연습 해주셔야 그래야 시험장에서 한 문제로 더 맞출 수 있지 내가 커져서 되게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면 한두 문제 되게 아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끝까지 시간 쥐어짜는 연습 해줄 수 있게 지금도 이렇게 좀 연습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는데요. 연결 문제 최소 8문제 이상 난도가 좀 있다 보니까 8문제 이상은 좀 문제 푸시는 와중에도 고민하셔야 되고 문제 다 푼 이후에도 좀 고민을 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은 뒤에 좀 후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소요 시간 체크하실 때 문제 이해에 들어가는 시간과 문제 해결에 드는 시간 구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부터 새로운 문제 보실 때 내가 어디에 문제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셔야 일단은 준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분이 걸렸다. 근데 문제 이해에 1분이 걸렸는데 해결에 2분이 걸렸어. 그러면 당연히 스킬 보완하셔서 그런 문제 좀 빨리 푸는 스킬. 문제 푸실 때 이해 시간 드라마틱하게 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이해 너무 속도 높이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너무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고유값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되도록이면 해결해서 시간 단축하는 연습 해봐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점수가 50점 이하 나오신 분들은 선택과 집중 해주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 풀만한 문제들을 더 집중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건데 그것도 바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그냥 바로 넘길 문제들 설명 드려보면요. 시험지 말씀드렸고 넘길 문제 말씀드렸는데 되도록이면 1번부터 대체로 6번까지는 푸실 거거든요. 시험지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험지 보시면 1, 2번은 최근 대체로 법조문이 출제되는 경향인 거고 법조문 2가지로 분류하길 발치도 가능한 문제와 가능하지 않은 문제로 구분해서 강약 조절한단 말이에요. 1번, 2번 전부 다 발치도 가능한 문제들이었으니까 이따가 그거 좀 더 스킬 좀 더 상세히 알려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3, 4, 5, 6 한 장 넘겨보시면 3, 4, 5, 6까지는 대체적으로 푸실 텐데 넘길 만한 유형들은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넘길 유형 중에 1순위는 이거 오리엔테이션이랑 전체 공개인가? 네, 넘길 만한 문제들 수업 때 말씀드린 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산 유형이거나 좀 복잡한 문제들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으니까 여기를 다 맞춰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오히려 압박이라 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뭔가 넘길 수도 있다라는 점 확인해 봐 주시고 그 다음 넘기셔서 7, 8, 9, 10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는 넘기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지금 푸셨으니까 7, 8, 9, 10 중에 본인이 보시기에 몇 번 문제를 넘겼어야 될지를 지금 빨리 고민해 봐 주시고, 그러니까 6번 정도까지는 되도록 푸세요. 넘길 수도 있지만 되도록 푸시고 7, 8, 9, 10에서 한 문제 넘겨요. 그 다음에 넘겨서 6, 7 쪽에서는 11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위치하는 페이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두 문제 정도는 넘기셔도 됩니다. 지금 그 중에 어떤 두 문제를 넘겼어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제가 살짝 여러분들을 최근에 이제 심화학기 집중 때는 기출문제 가지고는 했지만 시험을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평균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수강생 분들의 실력을 조금, 그래서 이래 보고 좀 다시 눈높이 조정을 해가지고 올 건데요. 오늘부터 밤새서라도 다시 다 눈높이 조정해 올 텐데, 심화 축제 때는 너무 잘하셨거든요. 기출문제. 상담 때 보면 막 처음 보신다고 막 그러셔서, 아, 올해 학생분들 우수하시구나. 당연히 우수하시겠죠. 아직 상업판단 좀 적응이 좀 덜 되신 걸 텐데, 어쨌든 11, 12, 13, 14번 중에 두 문제. 그 다음 넘겨서 8, 9페이지에서 15, 16, 17, 18페이지에서 두 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시험지를 보셨으니까 칠판에 적어가면서 좀 전략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려보면,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이어서요. 1번과 6번까지 푸신 다음에 7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는 아까 한 문제 정도 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쪽에서도 의도적으로 11번에 위치해 여러분 시간 뺏는 피지컬 많이 요하는 계산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언덕을 둬서 못 넘어가는 하늘을 정체시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분명히 넘기셔야 되는데 학생분들이 10번부터 넘기는 거를 크게 용납을 잘 못하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뒤에 문제 다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문제는 넘길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문제 중에서는 두 문제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두 문제 중에서는 두 문제를 빼주세요. 이러면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되죠. 두 문제만 정확하게 풀어달라고요. 다 풀지 말고. 다 풀다가 괜히 속도 내서 빨리 풀려다 보니까 오늘 저 좀 최대한 천천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수업할 때도 오늘 8문제 다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가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전달되는 부분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선택과 집중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도 최근 한 지문 두 문학짜리 문제 지금 19번, 20번 문제 재미있어서 냈는데 정답을 너무 많게 나왔거든요. 19번, 20번 문제 게임 문제. 그래서 최근 한 지문 두 문제짜리가 이런 식으로 정보량이 되게 폭탄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나머지 중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총 6문제 정도는 안 보고 푸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어요. 뒤에 20문제 세팅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2문제를 버리고 푸시는 거라 나머지 70점 분량 정도의 시험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마인드 변화 생겼을 때 오히려 점수도 올라요. 덜 풀어야지가 오히려 점수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려는 생각 아직 우리 지금은 좀 덜 할게요. 더 정확하게 푸는 쪽을 좀 연습하실 테고, 그다음 이렇게 되면 내가 화면 저기 접으셔도 돼요. 내가 언제 문제를 넘겨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문제 보다가 언제쯤까지는 넘겨도 되나요? 가 되게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인 건데 12문제 버린다고 생각해보면 어떠세요? 좀 마음이 편안해지시나요? 일단 지금 점수 보셨을 때 올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난도 있는 문제인 경우에. 그 다음에 12문제 보다 좀 줄여서 이거 오늘 대략적으로 정형화된 전략 말씀드리고 나중에 개별적 상담할 때 좀 더 그분에 맞는 쓰이는 전략 해볼 텐데 12문제 많다고 생각되시면 적어도 10문제 정도는 넘겨서 75점 정도 상황 판단 75점이면요 상황 판단이 전략 과목이 아닌 이상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시니까 상황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점수가 낮다면 네, 이거 뭐, 네. 노트북 좀 잠금 화면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도 다시 키면 될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해서 오, 감사합니다. 그동안 패드 쓰다가 노트북 바꿔봤거든요. 저기다 글씨 더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더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노트북으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오늘 바뀌었다 보니까 화면이 좀 꺼진 것 같은데 네. 10문제 75점짜리 분량인 건데요. 이 10문제 있죠. 아직 저는 딱 봐도 이게 어떤 유형인지 보이고 넘길지 만지가 판단되는데 당연히 아직은 영학년 1학년 입장에서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도 언제쯤 내가 그 판단이 선지 보시고 대체로 1분이면 이 문제가 이해가 된다, 건드릴 수 있겠다, 아닌다라는 좀 파악되실 텐데 근데 내가 지금 1분을 투자했으니까 더 고해서 힘든 거지 거기서 발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10문제 정도는 1분씩 투자해서 10분 그냥 버려도 돼요. 나머지 80분에 집중할게요. 그러니까 쎄한 느낌 왔을 때 더 건들지 마요. 10분 버릴게요. 그러면 나머지 30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직까지 전략에 대한 고민을 안 해서 오늘 더 적은 것 같아서 전략을 좀 더 여러 가지 여러 디멘션으로 좀 알려드리려는 건데 30문제를 80분에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문제당 몇 분 몇 초 풀 수 있어요? 지난주까지 열심히 하셨던 자료에서 한 문제당 몇 분 몇 초, A당 B. 외석하듯이 30분에 80이란 말이에요. A당 B. 그러면 이거 대분수,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좀 바꿔보면 2와 30분에 20이란 말이죠. 1분 60초니까요. 60 바꿔주면서 2배씩 해주면 그러면 나머지 문제 1분씩 쎄한 느낌 문제 10문제 버려도 나머지 30문제 2분 40초에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분씩 썼던 거 아쉬워서 붙잡고 계지 마시고요. 넘어가는 게 나머지 문제 살리는 거라고요. 부디 오늘부터 당연히 회차마다 난도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평탄하게, 계속 평이하게 나갑니다. 그 회차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라 당연히 회차별로 난도 차이는 뒀는데 이는 그중에서 좀 난도가 있는 위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웃고 시작하면 좀 상황 하나 만만해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위기인데 생각보다 더 많은 저는 호흡 불었는데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불안감이 있어서 내일 이제 좀 더 다시 조정을 해올 거고요. 약속 드릴 겁니다. 오늘 밤새서라도 다 조정해 올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공들여서 만졌는데 이번 40조라 그래서 텍스트 법조문 문제 같은 경우 30문제 중에 15문제 텍스트 법조문 15문제 계산규칙 경우의 수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체로 지금 텍스트 법조문이 대략 한 18문제 나머지 계산규칙 경우의 수가 22문제 정도 출제되는 게 최근 출제 경향인 거니까 텍스트 법조문 15문제 나머지 15문제 텍스트 법조문이 올라가면 n-1개 장치 토탈 30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만큼 계산규칙에서 줄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 정도 비율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 법조문을 평균 2분에 풀어버리시면 가중평균 아니고 1대 산술평균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40초씩 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3분 20초 동안 나머지 15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분 버렸다고 아까워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가 죽어요. 그래서 그거 버려서라도 나머지 30문제를 평균적으로 2분 40초에 푸시든 아니면 강약 조절하셔서 텍스트 법조문에서 시간 세이브된 만큼 나머지 문제 쓰시든 부디 이제 전략에 대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수업 때 말씀드리길 전략 고민하셔야 그 똑같은 실력으로도 두세 문제 더 맞출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딱 그만큼 2문제 정도 대예상과 좀 차이가 좀 났어요. 그래서 전략에 대한 고민이 좀 덜 돼 있으셔서 아마 1, 2, 3, 4번 빼곡 하니까 속으로 이제 뭔가 슬퍼하시면서 뭔가 잘 안 읽히고 좀 시간 뺏기는 경험하셨다 보니까 뒤에 문제들이 줄줄이 다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이따 의도 다 설명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늘부터 뭔가 전략에 대한 고민하셔서 8회차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고 모강 보고 나면요. 지금
내 점수 60점이면 좋지만 52점이 나오면 이 점수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정확한 저 수치는 절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일일이 하는 게 모강 보고 제일 바보예요. 숫자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모강 끝나면 딱 3개만 신경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내 누적 배분율, 상대적 배분율이 똑같이 이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내 상대적 위치가 어딘지. 그래서 대략 한 3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합격 가능권이라고 안내를 해봐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어렵든 쉽든 꾸준하게 계속 30% 안쪽으로 좀 유지하겠다. 내가 거기서 벗어났을 때 어떤 원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배가 아팠는지, 옆 사람이 다리를 떨었는지, 갑자기 핸드폰 진동이 울렸는지, 뭐 했는지, 그런 외부적인 요인하고 내 개인적인 요인까지 다 해서 내가 어떤 유형 어려운데 이거 못 넘기고 거기서 시간 들여서 뒤에서 문제 다 틀렸어. 뭐 원인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부터 새로운 문제를 계속 보시는 1, 2월일 거라 자세한 안내 해봐 드릴 테니까 상담 필요하신 거 전부 다 무관 끝나고 밤을 새워서라도 해봐 드릴 테니까 상대적 배분율과 그 다음에 문항 정답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정답률 보시고요. 너무 극악으로 정답률 낮게 나왔으면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버리셔야 되는 문제 8문제 정도는 알려봐 드릴 예정이긴 해요. 그거 안 건드렸어야 돼요. 분명히 쎄한데 잡고 있었을 거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살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선지별 비율, 비중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항 정답률 50이라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데 선지별 비율 봤을 때 특히 이거 언어 놀릴 때 많이 보시면 좋거든요. 정답이 3번인데 보니까 여기가 정답이 50이고 4번이 40이야. 그러면 내가 4번을 오답했다 쳐요. 그럼 이것도 꽤나 매력적인 오답이고 이게 납득이 가능한지는 문제만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러면 들여다볼 필요가 이러면 이제 이런 경우야. 내가 그럴듯한 오답 고른 경우 이제 문제 함정에 내가 빠진 건지 문제가 좀 별로인 건지 등등의 고민하실 텐데 내가 만약 8%의 극소수를 골랐다. 이러면 정답률 보시고 이게 극소수설인 거면 그때는 이제 뭔가 더 다수설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선지별 정답률도 밖에 있고 카톡방에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 3개만 봐주시면 되지 내 정확한 몇 점 점수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해서 상대적인 네이처 확인해 주시고 문항 보시고 이거 분석할지 말지 그 다음 보시고 내 생각이 제대로 돼 있는지 혹은 교정이 좀 필요가 있는지 등등을 좀 확인해 봐 주시면 돼요.